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의 시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는데 아시아 증시가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이 패닉셀이 과연 진정될 수 있을지 글로벌 경제 진단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 장재철 박사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코앞입니다. 현지 시간 4일이죠.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 10%를 더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2월 4일부터 적용된 추가 10%에 또 추가 10%가 붙는 그렇죠. 거고 또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관세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관세 전쟁 또 임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시장의 시선은 엇갈리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네, 뭐 당초 작년에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보편 관세 부과하겠다고 세계 경제에다 선포를 했는데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일성으로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에 있었던 것처럼 이런 공격적인 아주 대범한 이런 관세 협박이 협상용이다 이런 네. 평가도 있었거든요. 이러한 또 추측을 아니면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해줬던 것이 부과를 해놓고 한 달 정도 또 유예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관세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낙관적인 전망을 했었지만은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뉴스에서 알다시피 트럼프의 관세가 뭐 일정 품목에서 또 국가에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매일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예, 예. 뭐 자동차, 반도체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목재 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또 농산물에까지 관세를 맞습니다. 매긴다고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럼프의 관세는 한 종목이나 한 국가에 대한 거였다고 그러면 좀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뭐 하나가 덜 될 수는 있지만은 다 유보되거나 안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보면 이러한 관세 정책은 현실화하는 것이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 관세가 궁극적으로는 부진한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또한 뭐 재정 적자까지도 또 개선시키려는 이러한 어떤 일환의 그런 노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좀 우리가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약화되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관세 논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무역 관세 때리기는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방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도 협상 카드는 여기저기에서 난립할 가능성이 있어서 대비는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아무래도 4월 1일 날 미 상무부가 그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거든요. 네.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 각 교역 상대국에 맞춰가지고 상호 관세라든지 아니면 뭐 부가가치세와 같은 불공정 무역에 대한 또 처벌 관세가 또 있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4월 중순 아니면 5월까지도 이러한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 이것은 또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뭐 역시나 비슷한 반응입니다. 가만히 안 두겠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관세 난타전이 또 예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아무래도 중국 이미 보복 관세를 하고 있고요. 예. 미국산 상품에 대해서 뭐 25% 이렇게 뭐 10%에 대해서 10%, 15% 정도 미국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있지만은 요번 양회에서 그러니까 오늘 그 정협이 되고 내일부터 전인대가 되잖아요. 이 두 쌍회가 두 회의가 올해의 경제 목표와 예산에 대한 어떤 확정을 짓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격적인 미국과의 관세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어떤 뭐 조치들은 없을 거로 보여요. 그렇지만 뭐 앞으로 그것은 4월 달에 있을 정치국 회의에서 아마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쌍회에서의 두 가지 회의에서의 그 주된 목표는 올해 경제 성장률 5%.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디플레이션 아니면 굉장히 낮은 인플레이션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그렇지만 올해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좀 야심차게 설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약 한 2조 5천억 위안 정도의 재정 확대, 그리고 통화정책 면에서는 2분기부터 정책금리 50bp 인하와 필요 준비율 같은 거, 지급 준비율, RRR을 약 한 100bp 정도 내리는, 그래서 재정과 통화 정책을 올해 좀 완화적으로 가져가면서 성장 목표 5%를 좀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보이고요.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을 준다고 하면 지방 정부에서도 이 쌍회 같은 걸 하거든요. 거기서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중앙 정치에서도 아마 이런 혁신, IT 아니면 AI 관련된 혁신 산업에 대한 어떤 지원책들에 대한 코멘트도 언급도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도 지금 중국과 홍콩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인터넷과 이 기술, 이 분야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기업들의 그 호조,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는 통화 정책 외에도 재정 정책을 함께 쓴다는 데에서 경기 부양 의지를 확실히 느낄 수 있고, AI 시대 엄청나게 준비를 하면서 이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술 혁신에 관련해서 투자, 그런 네, 부분이 그렇죠.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일정 부분 훈풍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으로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거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올해가 중국 제조 2025잖아요. 그 얘기 때문에 아마도 첨단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산업 정책은 계속 산업 인프라부터 해가지고 기술 혁신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올해 진짜로 이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중국이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가 보면 중국 정부의 목표처럼 5%는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4%대 중반이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소비 부양책을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보상 판매 같은 거 작년보다 올해 한 2배 정도 늘렸습니다. 1,500억 위안에서 3,000억 위안으로 늘렸는데 이 정도 가지고서 소비를 통한 중국 경제의 어떤 경기 활성화가 어렵지 않나 이런 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고요. 중국 정부가 이런 아주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주저하고 있는, 아마도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면 아마 그때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채권 발행으로 그걸 소화해내려고 하는 모습도 중국에서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으로 잘 소화낼 수 있을지. 어쨌든 중국이 삐끗하면은 여러 가지 좀 악재는 있을 것으로 보여서 좀 잘 소화하길 좀 바라고, 잠시 양회 얘기가 나와서 중국은 갔다 왔는데 다시 미국으로 좀 가보면요. 트럼프 관세 공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글로벌 경기를 둔화시킬 가능성, 네.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 투자자들이 가장 또 두려워하는 것이 미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주저하는 흐름도 있고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된 것처럼 미국 시간으로 3월 3일이죠. 어제 아틀란타 연준이 GDP 속보치를 발표하잖아요. 1분기 올해 1분기 GDP 속보치가 2.8% 마이너스 2.8%로 떨어졌어요. 지난주에 마이너스 1.5%였거든요. 그리고 2주 전 아니면 3주 전에 GDP 나오는 1분기를 2.9%까지 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성장률이 거의 5%포인트 이상 떨어진 거죠. 이 정도로 지금 미국 경기에서 그동안에 좀 소프트 지표라고 할 수 있었던 경제 심리라든지 PMI 지표가 나빠진 거에 이어서 소매 판매라든지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최근에는 제조업 경기까지도 생각보다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주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그게 24만 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경기 둔화를 지금 생각보다 좀 빠른 아니면 좀 가속화되는 그런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좀 안정되는 것 같지만 소비자나 아니면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연준은 물가 상승률을 2%로 보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1년 후의 인플레이션을 4.3%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향후에 물가 압력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와 높은 물가, 이것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높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올해는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가 작년 대비해서 성장률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한국 수출 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뭐 코스피가 소폭 반등한다 하더라도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은 3% 이상 네.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작년 8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반등을 기대했던 어느 정도 장밋빛 전망이 흐려지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주말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쉬는 사이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지금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불확실성 자체는 우리가 시장에서는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고, 리스크 요인은 위험 회피 성향을 높이게 되고 이것이 주가 하락을 주도한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리스크 요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전망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 급격한 불확실성의 증가,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빅스 지수, 공포 지수의 어떤 상승은 트럼프 관세에서 시작된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건 뭐 사실이지만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조금 더 빨랐기 때문에 시장에 좀 과잉 조정받는 부분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관세에서 시작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출 기업들이 많잖아요. 코스피에서 보면은 약 한 40%가 반도체와 자동차, 네. 앞으로 관세를 맞을 거로 예상되는 종목인데,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제가 볼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월 초에 완료되는 그 미국의 그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그 이후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뭐 최근에 농산물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관세들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지에 따라서 일단 확정이 되면 불확실성은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뭐 5월까지는, 4월 말 아니면 5월 초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이후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 다시 좀 위험 선호가 좋아지면서 주식시장으로 또 좀 좋은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사님, 저희가 항상 따져드리는 그 기준금리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좌표를 설정하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경기 둔화를 감안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를 생각하게 될 텐데, 또 여전히 물가 지표는 높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쉽게 내리지도 못할 것 같은, 계속 팽팽한 줄다리기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 굉장히 복합적인 이런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만 하더라도 시장은 올해 금리 한 번 정도 내리면 되지 않겠느냐. 연준은 작년 말에 올해 2번 내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지표가 나빠지면서 올해 말까지 약 한 2.3회 정도, 그러니까 2번보다 조금 많은 거죠. 예. 이 얘기는 뭐냐면 GDP 나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의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이것이 좀 더 길어져서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도 예상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세가 약화된다고 하면 올해 금리 인하 횟수는 3번에서 4번으로 늘어날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거기까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지표를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저는 뭐 5월 아니면 6월에 한 번 내리고 9월 달에 한 번 내려서 2번 내리는 거로 보고 있고요. 한국은행도 아마도 이러한 어떤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횟수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제 이번에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내려서 연준과 좀 속도를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환율도 여쭤볼게요. 한 달 만에 최고치를 지난주 금요일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살짝 지금 1,458원까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지난 2월 달부터 쭉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주의 경제 관료들이 관세 얘기를 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 달러 원 환율이 평균적으로 35원 정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도 뭐 2월 중순에 1,430원대에서 1,460원대로 올라왔잖아요. 비슷한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변동성은 관세에 대한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 1,430원, 70원대 내의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이후에는 점차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듭니다. 네, 이제는 이 환율 수준이 좀 유노멀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코노믹톡 함께했습니다. 장재철 박사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